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훈련셋과 검증셋을 따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사이클런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직접 훈련셋과 검증셋을 알아서 나누고요. 그리고 각각의 훈련셋과 검증셋에서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 검증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우선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시 리스트를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셋의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비워둘게요. 훈련셋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용도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의 점수, 정확도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예요. 우리는 맥스 뎁스만 그 튜닝을 해볼 거예요. 뎁스가 변할 때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맥스 뎁스즈, 최대 깊이들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numpy A range를 이용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2부터 16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15개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 돌리시면 돼요. for. 이거 반복문 하는 거는 쓰셔야 돼요. depth in max depth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decision tree를 만드셔야 돼요. decision tree는 어떻게 만드실 수 있냐면 decision tree classifier 파라미터 중에서 max depth를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죠.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난수의 시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우리가 직접 시키는 거 아니고요. 교차 검증한테 맡기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트한테 맡기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파라미터 순서가 첫 번째 에스티메이터 CLF를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훈련 세트. 훈련 세트는 우리가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tr full 쓰시면 되고요. 훈련 레이블도 y train full 이용하시면 돼요. 따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교차 검증에서 훈련 세트를 뭐 4대 1 이런 식으로 나눌 거고요. 레이블도 4대 1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의 횟수예요. 교차 검증 횟수는 5번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ivefold 교차 검증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fivefold 교차 검증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훈련 점수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훈련 점수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교차 검증이 실행이 될 거예요. 어, 무슨 의미냐면, 뎁스가, 뎁스가 2일 때, 디시전 트리 만들어서, 여기서 교차 검증 5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5개가 나오겠죠? 그거를 평균 내서 여기다 저장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할 때 3이 되겠죠. 그러면 맥스 뎁스가 3인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 검증이 5번 여기서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복문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차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을 통해서 5번 죄송합니다. 여기 파라미터 이름 잘못됐네요. CS가 아니라 CV예요. CV. 교차 검증이라는 뜻이에요. 교차 검증. 여기서 5번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총 반복하는 횟수는요. 우리가 테스트할 파라미터가 14개가 있고요. 2부터 15까지 14개가 있고, 여기 교차 검증이 5번씩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총 70번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그냥 훈련셋과 검증셋을 나눠서 우리가 직접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여기서 소요가 될 거예요. 자, 교차 검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훈련셋의 정확도를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섯 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섯 개를 평균을 내면 돼요. numpy.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내면 돼요. 훈련 점수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차 검증 결과, 크로스 밸리데이트의 결과가 그 훈련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훈련 점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ain score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개의 훈련 점수들을 평균 낸 거예요. 이거는 fivefold 교차 검증에서 다섯 개의 훈련 점수, 다섯 개 훈련 점수들의 다섯 개 훈련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평균을 써야 되는지. 교차 검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 트레인 풀이 있었단 말이에요. X 트레인 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교차 검증은 이거를 다섯 개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다섯 개로 나눠서 여기를 검증 셋, 나머지 훈련 셋.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를 검증 셋, 나머지 네 개를 훈련 셋. 그죠?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를 검증 셋, 나머지 네 개를 훈련 셋. 이런 식으로 하면 다섯 번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훈련 스코어가 다섯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균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검증셋의 정확도도요. 검증셋의 정확도도 평균을 계산하면 돼요. 교차 검증 결과에서 여기는 키가 테스트 스코어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스코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브폴드 교차 검증에서 다섯 개의 검증 점수들, 테스트 점수들, 검증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디다가 저장하시면 되느냐면 훈련 점수는 train scores에 검증 점수는 validation scores에다가 append 하고서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균. 훈련시키고 점수를 계산하고 하는 거는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훈련 검증색 나누고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검증셋 나누고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하고 이거는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들을 가져와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직 append 하는 걸 하나도 안 했죠.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무엇을 append 할 거냐면 train 정확도 그 다음에 validation scores에다가 마찬가지로 append 여기에는 validation 정확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아까 70번 반복된다 그랬죠. 이 위쪽에 반복문이 14개, 그리고 여기가 각각 5개씩.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점수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시각화만 하시면 돼요, 이제. 네, 여기 코드 이해되세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과정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디시전 트리 만든다, 교차 검증한다, 정확도를 저장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프 그려볼게요. 선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plt.plot. x좌표는 max depths를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rain scores들을 써주면 될 거고요. 파란색으로 마커는 동그라미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블은 훈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요. PLT.plot. X좌표는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Y좌표는 Validation Scores. 빨간색. 그 다음에 삼각형. 점선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레이블은 여기서는 Validatio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두 개고요. 나머지는 옵션들이에요. 범례를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드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X 레이블은 여기는 맥스 뎁스죠. 맥스 뎁스. 그 다음에 Y축은 정확도죠. X, 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니까 accuracy. 그 다음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쉬워. 바토적합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뎁스가 디시전 트리의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는 계속해서 1에 가까워, 훈련 세대에서는요, 정확도가 계속해서 1에 가까워집니다. 1에 가까워지고요. 검증 세대에서는, 검증 세대에서는 훈련 셋을 따라서 정확도가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슷한 정확도에서 머물러요. 이게 디시전 트리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나무의 나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은 얼마든지 정확도 100%에 가깝게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좋더라도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정확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만 늘어나게 되냐면 과대적합의 크기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대적합 그래서 더 이상 그 의사결정 나무의 크기를 늘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요, 여기가 가장 좋은 점수일 거예요. 검증셋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냥 그래프로 보고서 우리가, 뎁스가 5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대중으로 찾은 거죠. 맞습니까? 어. 실제로 값이 5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증 점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 찾기. 어,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에서 가장 좋은 검증 혹은 테스트 점수 찾기. 점수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좋은 검증 점수에서 맥스 뎁스가 몇 개냐 이것도 찾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찾는 방법을 보면은요. 우리 검증 점수들 저장한 게 있었어요. 검증 점수들 저장한 배열이 뭐였었죠? Validation Scores. 그죠? Validation Scores를 보면 이렇게 14개의 점수가 있잖아요. 이거 다 세보면 14개예요. 여기서 최대값 어떻게 찾아요? 눈으로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최대값 어떻게 찾죠? numpy 함수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numpy.max 검증 점수에서의 최대값은 0.86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얘가 도대체 몇 번째에 있는 거냐? 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이 0.86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0.86인 건지 여기가 0.86인 건지 물론 그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기가 0.86일 것 같기는 한데 인덱스 0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numpy.max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찾아주는 거냐면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리스트의 최대 값만 찾아주는 거예요. 최대값만 찾아주는 거고요. numpy 함수 중에서 argmax라고 하는 게 있어요. argmax. 여기다가 validation scores를 줘보세요. 자, 값이 뭐라고 나오죠? 3이라고 나오죠. 자,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배열이나 리스트의 최대값의 인덱스예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함수가 argmax예요. argmax. 요거 잘 알아두세요. 되게 유용합니다. 요 여기 있는 빨간 게 뭘 그린 거예요? 여기 빨간 게 validation scores를 그린 거죠. validation scores의 인덱스 0번. 그죠? 여기는 인덱스 1번. 여기는 인덱스 2번. 여기는 인덱스 3번. 맞아요? 인덱스 3번. 그래서 validation scores의 최대값이 몇 번 인덱스에 있느냐 그 인덱스를 찾아준 게 몇 번이다? 3번이라고 찾아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네. 이 값을 인덱스라고 할까요? IDX라고 할게요. IDX. 자, 이 인덱스를 왜 썼을까요? 이 인덱스를 왜 썼을까요? 이것도 배열이죠. 맥스 뎁스도 배열 아니었어요? 2, 3, 4, 5, 6, 7, 8 이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맥스 뎁스라고 하는 배열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숫자를 찾으면 그게 검증 점수가 가장 좋은 맥스 뎁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해되세요? 어, 검증 점수가 가장 좋은 검증 점수의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로 무엇을 하겠다? 맥스 뎁스의 IDX 인덱스로 찾으면 값 뭐라고 나오죠? 5라고 나오죠. 맥스 뎁스가 5일 때가 검증 셋의 점수가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대값을 찾는 게 검증 셋의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검증셋 점수들의 최대값의 위치를 찾고 그 최대값의 위치를 이용해서 맥스 뎁스의 몇 번째 값이 최대값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argmax입니다. argmax. 그래서 이 값의 의미가 뭐냐면 그 검증셋 점수가 최대가 되는 무슨 값? 맥스 뎁스의 값인 거예요. 그 값이 얼마다? 5다라고 합니다. 5.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 보다 더 안정적인 점수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검증셋을 나눴던 그 그래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에서 우리는 훈련셋, 테스트셋 나눴고 훈련셋을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눴죠. 그리고 한 번만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된 데이터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훈련셋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 점수 계산하고 검증셋 점수 계산한 다음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저장하고 그 저장한 거를 그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소적합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훈련 데이터가 적고, 훈련 데이터가 적어서, 검증셋에 사용하는 데이터도 적어서. 음. 그래서 이렇게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위치는 5가, 뎁스가 5일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교차 검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교차 검증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아, 안정적으로 가죠.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5번 테스트에서 5번 평균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점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5번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수적합이 잘 안 나타나요. 물론 항상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늘어난다, 같이 커지다가 줄어들고 더 이상 안 늘어난다라고 하는 경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검증셋의 최대값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셋 전체를 적어도 한 번씩은 훈련할 때 사용을 해보게 되는 거죠. 평균값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훈련셋의 점수를 계산할 때, 그, 적어도 5번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훈련셋이 전체가 다 사용이 한 번씩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도요. 검증도 사실은 훈련셋 전체로 사실은 검증이 된 거예요. 5개씩,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요거를 평균을 내버린 거죠. 그렇죠? 훈련이 안 된 20%의 데이터들을 검증셋으로 사용하고 또 훈련이 안 된 20%를 검증할 때 사용하고 그 5개를 평균을 내게 되니까 5개를 평균 내게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훈련셋 전체를 검증셋으로 썼을 때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을 사용한 그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봤고. 자, 여기서도 아직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개의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려면, 2개의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문을 또 여러 번 만들어야 되겠죠. 맥스 뎁스라고 하는 배열도 만들어야 되고, 민 스플릿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2개를 조합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또 해야 되겠죠. 그쵸? 여러 가지 조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뭐다?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교차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젝트 하실 때는 교차 검증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면서.